세상에는 수많은 섬이 있습니다. 발리도 있고 몰디브도 있고 산토리니도 있죠. 그런데 요즘 전 세계 여행자들이 꿈의 섬으로 꼽는 곳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음 생에도 꼭 다시 오고 싶은 섬으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곳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제주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러시아 출신의 두 여성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소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무려 5년 가까이 꿈꿔온 여행지였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된 두 사람의 제주 여행.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단 1시간.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건 야자수가 늘어선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놀란 건 그 풍경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공항 바로 옆에 자리한 전통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도로와 고층 건물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한국의 전통 건축물. 이것은 비단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도시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전통 건축물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거나 관광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일상 공간 속에 전통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제주 여행에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흑돼지 식당이었습니다. Ребят, вот такие вот улицы на Чеджудо. Ничего не отличается от Сеула. Да. Единственное, очень темно, очень много жилых домов. 제주 흑돼지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먹거리인 만큼 한국인들도 제주에 오면 빠지지 않고 찾는 메뉴인데요. 이 식당은 2인 기준 최소 600g을 주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400g만 주문해서 일단 맛이나 보자며 자리에 앉습니다. Ребят, если вы приходите сюда вдвоем, вам придется заказать целых 600 грамм мяса.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очень много, поэтому мы заказали 400 грамм на двоих. Ну, мы просто хотя бы попробуем, но странно, что здесь такая большая граммовка.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심상치 않은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한국 고깃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이 직접 고기를 잘라주는 순간인데요. 자막에서 다정한 직원이 직접 고기를 잘라줬다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도 그 장면이 꽤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러시아의 식당에서는 음식이 완성되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테이블에서 직원이 직접 조리를 도와주는 문화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한국의 고깃집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니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게다가 테이블 위에는 처음 보는 초록 소주병까지 올라와 있었는데요. 제주 한라산 소주와 테라 맥주의 조합. 이 두 사람은 맥주는 익숙했지만 소주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흑돼지를 한 점 입에 넣자마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제주 흑돼지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들은 제주에 오면 무조건 먹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구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흑돼지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숙소 근처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광장 위로 쏟아지는 수많은 학생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대형 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탄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은 두 사람에게 꽤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수학여행 문화가 이토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또 하나의 선진국 시스템으로 비쳤을 겁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차가 없어 다소 불편했지만 두 사람은 그것조차도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함덕해수욕장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고 맙니다.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멀리서 보면 완벽한 여름 해변인데 막상 도착하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댔던 것이죠. 얇은 탑과 반바지 차림으로 온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얇은 겉옷을 꺼내 입었는데 그 패션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스스로도 웃음을 터뜨립니다. Чайший холодный ветер. Я, конечно, думала, что здесь будет ветрено, но что ветер будет теплый, тут прям очень холодно, конечно. Я думала, мы будем здесь просто помирать от жары. Мы еще в шортах. Да, мы взяли с собой все самые легкие вещи, топики, шортики, взяли очки, кепки. Да, думали, здесь будет просто адская жара. В итоге мы ехали и замерзли здесь, ребят. В общем, имейте в виду, всегда берите с собой на чаджу что-то тепло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чень ветреный город, остров точнее. Да, вот. Но пляж прикольный, красивый, прям. Такой, знаете, чувствуется такая дикая природ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덕해수욕장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멈추지 못하는데요. 바다에 잠긴 새까만 현무암 위로 짙은 초록 이끼가 덮여있고 그 옆에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현지 주민들의 모습까지.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야생의 자연 그대로가 그 해변에 살아있었습니다. 제주 흑돼지 먹으러 왔다가 이 바다에 또 빠져버렸다고 할 만큼 이 두 사람에게 함덕의 바다는 기억에 오래 남을 풍경이 되었습니다. 바람을 피해 들어간 해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또 다른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다가 통창으로 내다보이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음료 한 잔과 함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쉬어가는 그 시간. 두 사람은 이 카페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카페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매번 화제가 됩니다. 이렇게 뷰가 좋은 자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유럽의 유명 해변가에서 자리 하나를 잡으려면 웨이팅부터 시작해서 자리값까지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음료 한 잔으로 이 모든 풍경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Пришли в кафе, у нас прекрасный вот такой вид на море.
Вау! Мы далеко от него не ушли. Слава богу, здесь тепло и не работают кондиционеры, ребят. И мы выбрали себе вот отличное место. Убрали здесь всю грязь, короче, на соседний стол, и просто туда сели. Прикольно так сидеть, знаете, как в Пусане, наблюдать за людьми, смотреть на море. Короче, очень круто. Сейчас будем пробовать наши напитки и наши вкусняшки. Взяли горячие себе напитки, чтобы согреть горло. Хотели очень сильно айс-американо, но оно нам не светит, видимо, на Чеджу. 제주의 카페 문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섬이 외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우연히 숙소 근처에서 제주 동문 야시장을 발견합니다. 천국에 들어온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시장은 두 사람에게 완전한 별천지로 느껴졌는데요. 제주 감귤부터 꽃게, 흑돼지 수육롤, 각종 기념품까지 처음 왔는데 빈손으로 나가기가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두 사람은 이 시장에서 두 팔 가득 먹거리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시원한 밤바람이 부는 제주의 밤, 야외에 자리를 펴고 둘이서 나눠 먹는 흑돼지 수육 한 점.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모았습니다. 정말 맛있어. Давали на рынке. Сейчас будем с вами оценивать. Черное мясо, черных свиней. Вкусно? О, какой большой ролл. Сейчас будем пробовать, ребят. Как кимпап. Разваливается. Мягкий. Там как будто капуста, кимчи, рис, а сверху мясо. Очень вкусно, да. 그리고 두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제주의 밤 풍경 중 하나가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바로 숙소 근처 다리에서 마주친 음악 분수였습니다. 색색의 조명이 물결 위로 쏟아지고 초록빛과 파란빛 물줄기가 교차하며 밤하늘을 수놓는 그 장면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 장면에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는데요. 제주 동문 로터리 분수. 한국인들에게는 꽤 익숙한 장소이지만 처음 마주친 외국인들에게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풍경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비를 뚫고 제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등대로 향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고 반대 방향으로 40분이나 달리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비오는 날씨에도 등대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 풍경이 오히려 낭만적이었다며 감탄합니다. 우산이 뒤집어질 만큼 강한 바닷바람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제주의 마지막 하루를 온몸으로 느끼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주에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버스로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고 날씨만 좋으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사실 차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라며 두 사람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제주 여행에서 가장 뭉클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 몇 시간을 앞두고 두 사람은 그동안 미뤄왔던 제주산 생선 요리에 드디어 도전하기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해산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두 사람이지만 한 점 입에 넣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해물탕까지 비워낸 두 사람은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먹어야 한다며 강하게 추천합니다. 노년을 꿈꿔온 여행의 끝.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멋지고 좋았어. 차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버스로 갈 수 있는 곳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 완벽한 조건이 아니어도 비가 와도 바람이 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이 두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는 그냥 국내 여행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절히 꿈꿔온 뒤에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섬의 감동은 한국인인 우리가 아직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의 섬 제주가 새삼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